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7강 강의는 이제 정책 집행 파트예요. 자, 집행 파트는 사실 2000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문제에서 자주 거론되지 않았다가 중반 이후부터 문제가 좀 확 증가를 했어요. 갑자기. 근데 이 파트는 이제 문제가 나카무라하고 스무로드가 파악한 정책 집행의 유형이 있어요. 5가지 형태요. 하고 고전적 집행관하고 현대적 집행관을 비교하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현대적 집행을 상향적 집행 그러고 요 상향적 집행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의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성격 자체를 규명하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성공 요인들 이런 문제의 형태가 등장해서 문제를 형성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파트부터 정리하겠어요. 자, 1번은 제가 나카무라 스무로드가 파악한 집행의 유형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뭐 쉽게 풀 거야. 고지협재관 이 결합이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누구의 권한? 결정자의 권한이 극대화. 내려갈수록 집행자의 권한 자체가 극대화되어 있다. 그 비었죠. 특히 요 관료적 기업가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집행자가 조직의 권력을 장악한 형태가 바로 관료적 기업가형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정책 집행 무형 중에서 집행을 하는 관료들이 많은 권한 보유하고 있고 전체적 정책 과정을 정한다는 것은 집행자가 지금 얘기한 권력을 실질적으로 갖고 좌우한다고 표현이죠. 당연히 관료적 기업가형 정답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문제 바꿔서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정책 집행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서 17년도 기출인데 자, 1번의 하향적 접근 방법은 실질적 정책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설명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전과 현대에 관한 내용 자체를 약간 이제 이걸 틀어 쓴 건데 고전과 현대, 고전 자체를 하향적 집행, 현대를 상향적 집행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 고전적 집행은 정책 결정자의 관점에 근거하여 정책 집행을 이해하는 입장. 결정자 관점에 따라서 사고 결정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고 상향은 일선 현장에 있는 집행자가 재량권을 갖고 현장에서 이룬 집행 현상 자체를 분석해서 집행을 설명하는 관점이 바로 상향을 얘기하는 거고 이를 대표하는 게 립스키에 뭐가 있다? 일선 관료제 모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 문제 지문은 그 일본의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를 상세하게 미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하향이 아니라 상향이 돼야 되겠죠. 1번 잘못됐고 2번에 상향적 집행은 집행과 결정 분리. 아니죠. 집행자가 집행 도중에 결정된 정책을 바꿔서 새로운 정책 결정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분리한 것이 아니라 집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과 집행을 통합할 수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그 2번 잘못됐고 그 3번 나온 거 보자. 하향적 접근 방법은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귀납적으로 추론. 여러분들 귀납적 추론 자체가 아니라 연역적 추론으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연역적 추론. 그게 잘못됐고. 그 4번에 상향적 집행은 집행자들의 전문적 경험을 정책 목표에 반영. 맞죠? 집행자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사고라든가 요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것들 아니야?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정리할 것 문제 5번을 보세요. 다음 중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일선 관료제는 의제 설정 단계에서 중요시. 2번 일선 관료제 정책 결정 단계에서 중요하다. 3번에 일선 관료제 의제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번에 일선 관료제로는 집행 현장에서 재량이 적지 않다.
자, 여러분들 뭐 이 문제는 정답 4번이죠. 현장에 있는 일선 관리자가 많은 재량 갖고 결정된 정책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선 관리자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당연히 몇 번? 4번의 답이 형태 체킹하시면 되겠네. 자, 그거 봤으면은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여러분들 문제 10번을 보세요. 문제 10번. 다음은 정책 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들이다. 이는 이 중 정책 내용적 요인이 아니라 정책 환경적 요인, 요 환경적 요인 자체를 다른 말로 외부적 요인이라고도 얘기하죠. 해당하는 것. 1번에 정책에 대한 수능. 수능 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 집단이죠. 그럼 대상 집단 자체를 이게 당연히 외부적인 요인에 들어가는 거지. 1번 자체는 잘못했죠. 1번이 환경적 1번 정답이래. 2번과 3번과 4번을 얘기할 때는 내용적 요인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책 이 집행 파트에서 하나 정리할 게, 정책 집행에 있어서 성공적인 요인, 요걸 아까 좀 안 풀어봤어요. 요것도 출제될 기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아까 왜 터치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 예, 앞에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문제 3번을 보세요. 앞쪽 넘겨서 그 사바티아와 마즈메니언의 집행 영향 요인에서 그 3번 문제를 안 풀어봤네. 그 3번의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 이것도 출제에 많이 나와. 아까 제가 집행에는 4가지 관점을 가져가라고 얘기했죠. 집행 유형, 고전과 현대에 비교하는 것, 그리고 립스키 일선 관리제, 그 성공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에 정치적 기술의 합리성, 2번에 법에 따른 절차 규명의 명확성, 3번에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의 안정성 확보예요. 안정성 확보. 이게 여러분들 그 집행의 성공 요인은 거의 다 3번에 문제 형태를 바꾸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안정성. 유연성 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정답은 그 3번이니까 요 지문은 꼭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쭉 넘어가서 여러분 정리할게. 정책 평가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정책 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의 유형뿐만이 아니라 특히 평가의 타당도 있죠. 타당도의 개념 정의하고 타당도의 저해 요인, 특히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묻는 것 한 문제고, 그 현재 한국의 정책 평가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그걸 정보무 평가 그러는데, 그 정보무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묻는 것들도 한 문제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을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중 정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1번, 정책 평가는 범학문적 특성을 가진 활동이다. 2번, 총괄 평가. 이 범학문적 성격이란 말은 다양한 학문의 이론 자체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 통계학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정치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여러 인접 학문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 표현이고, 여러분의 총괄 평가에는 능률성 평가, 효과성 평가, 공평성 평가 등이 있다. 다음 3번 나온 거 보세요. 총괄 평가는 집행이 끝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 활동으로 정책 평가의 핵심이다. 그 4번의 과정 평가는 정책 중단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과정 평가를 얘기할 때는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예정된 자원과 인력 자체가 투입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정책이 중간에 중단됐다. 그럼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과정평가는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4번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정책 중단 등에 의하여 과정평가는 좌우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답 형태 몇 번? 4번의 답 형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책평가의 유형을 뭐 간략히 좀 보겠는데, 여러분 옆 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정책평가 유형에서 형성평가하고 또 하나 총괄평가 2가지 형태로 구분해 놓고 있을 거예요. 그 형성평가가 바로 뭐냐? 이게 정책 도중평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형성평가를 광의의 과정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광의의 과정평가. 뭐 이건 뭐 진행평가, 도중평가 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를 대표하는 게 중간중간에 모니터링하는 것들 여기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총괄평가를 얘기할 때는 사후평가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총괄평가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 박스에 효과성, 능률성, 정책 영향, 공평성, 적합성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하단에 적합성 평가는 정책 목표, 그 목표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바람직한 것을 여러분들 평가하는 것. 이게 지금 얘기한 적합성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기가 불경기인데 설정된 정책 목표가 여러분들 환경 개선,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경기 불경기면 실업자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 목표로 설정해야 되는데 뭐 깨끗한 환경을 갖자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상황에 잘 적합하지 않겠죠. 그런 여부를 평가하는 것들이 바로 적합성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 숙제에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우리가 그 쌍가루 4번의 기타 평가에서 평가성 검토란 말이 나와요. 이 평가성 검토는 본격적인 정책 평가를 하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예비 평가의 일종을 지금 얘기한 평가성 검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본고사 보기에 앞서 예비고사 본다든가 수능시험 보기에 앞서 모의고사 본다든가 연극을 여러분들 그 본무대에 올리기에 앞서 리허설 한다든가 이거 몽땅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평가성 검토, 평가성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메타 평가를 얘기할 때는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얘기합니다. 평가에 대한 재평가.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평가가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성 평가, 메타 평가를 얘기할 때는 제3자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제3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각 중앙행정부에서 자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국무총리가 평가를 내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메타 평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 정의하는 것들도 좀 정리해서 가져갈까요? 자, 그럼 문제 2번을 보세요.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야. 요거는 뭐 2020년도 기출문제 7급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도 타당도 신뢰도가 나와요.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에 신뢰성이 없는 측정은 타당성이 없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정확성 곱하기 일관성. 일관성은 뭐라 그래? 이걸 신뢰도라 그러지. 이 곱사건이야. 둘 다 있어야 한다고. 자, 사격장 가서 총을 쐈다. 이렇게 얘기했죠. 총을 쐈는데 총 10발이 모두 다 좌하향 이게 맞았어. 이건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게야?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당도는 없죠. 근데 정확성이 없잖아. 이건 없잖아. 정확성 없잖아. 근데 총이 중간에 몽땅 다 맞았어. 요건 당연히 여러분들 타당도 있어 없어? 있지. 이게 있으니까 당연히 일관성도 있겠지. 신뢰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자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관역판에 총을 쏜 것 같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오고 요 곱사건에 근거하여 봐도 답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1번에 신뢰성 없는 측정은 타당성 없다. 그 표현은 1번은 무조건 맞는 표현이지. 왜? 타당도는 둘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없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죠. 2번에 타당성은 척도 또는 측정 도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일관성은 신뢰도죠. 2번 잘못됐고. 3번에 타당성인 측정은 신뢰도 당연히 존재하죠. 타당성이 있으면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되겠지. 요게 있으면 당연히 신뢰도가 있죠, 여러분들. 그 표현이고. 그러니까 3번 잘못됐고 4번의 신뢰성은 척도 또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냐. 이것은 타당도와 관련된 표현 양식입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책 평가에 있어서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 1번에 선발 요소, 성숙 효과, 호돈 효과, 성숙, 크리밍, 호돈. 뭐 정답은 3번이네. 크리밍 효과, 호돈 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 타당도의 저해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개념들도 꼭 숙지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쪽은 진실험이 있고 준실험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실험이 있어서 외적 타당도를 대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표본의 대표성 부족. 이것하고 또 하나 호돈 효과. 이것이 우리가 얘기한 진실험에 있어서 외적 타당도의 요인이고, 요 준실험에 있어서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대표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크리밍 효과. 여러분 이 개념 가져가야 한다. 이 크리밍 효과라든가 호돈 실험 개념 가져가야 합니다. 호돈 효과. 그리고 진실험에 있어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모방 효과. 정책 내용의 이전. 그렇죠? 준실험 자체는 성숙 효과, 역사적 요소, 그렇죠?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실 요소, 그리고 회귀 인공 요소, 그렇죠? 그리고 선발 요소. 이 선발 효과라 그러죠. 근데 선발 효과를 얘기할 때는 준실험에 있어서 내적 타당도의 저인 가운데 외재적 요인이죠. 실험하기 전에 발생하는 외재적 요인 이 기회였을 거예요. 다른 거 다 내재로 봐야 되겠고. 여기 우리가 볼 때 타당도의 저인인데 요 개념들 다 가져가야 돼요. 개념들. 요거는 여러분 개념 자체를 직접 묻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개념은 알고 가야 합니다. 알고 가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다 개념 정의해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타당도 저희 3번 밑에 끝장 이론에 성숙, 역사적 요소, 선발 요소, 상세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쭉 개념 정의하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문제 바꿔서 문제 4번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업무 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2020년도 7급 기출입니다. 1번에 정보 업무 평가위원회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평가위원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잘못됐고. 자, 그럼 지금 정보평가위원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화살표 놓고 15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이 2명이에요. 위원장 몇 명? 2명. 위원장 2명입니다. 근데 위원장 2인에는 2인의 위원장을 갖는데 꼭 한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민간위원이에요. 민간위원장이에요. 공무원이 위원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은 민간위원장. 이건 좀 별도로 좀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지원한다. 그 3번에 행정기관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자체평가위원회 둔다. 자체평가위원회 두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가야 되겠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끝장 이론에 보시면은, 그 맨 위에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제정과 목적에 보시면은, 이번에 통합평가란 말이 나오죠.
과거에는 여러분 개별법 자체가 개별법 자체에서 정책 평가 어떻게 해도 개별적으로 다 법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 정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합 평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체 평가를 강조하고 있고, 자체 평가.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요. 투명 평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정부 업무 평가의 기본 원칙 3대 원칙을 얘기하라 그러면 지금 얘기한 통합 평가, 자체 평가, 투명 평가, 이건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평가 주간이 나왔는데 거기 1번에 좀 전에 얘기한 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 얘기했고, 그리고 내려가서 쌍가루 2번에 좀 전에 얘기한 거 다시 나왔죠? 거기 여러분들 위원장 2명인데 국무총리하고 또 한 사람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15명 이내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종류와 절차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행정기관 자체는 일단은 자체 평가한다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근데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을 묻는 게 출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 보시면 끝에 자체평가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로 한다. 이건 꼭 가져가야 돼.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할 때도 민간위원 3분의 2 이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거기 2번의 재평가. 아까 이거 메타평가, 평가 종합 얘기했죠. 국무총리는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쳐 재평가한다. 이게 바로 메타평가 얘기합니다. 메타평가.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한 평가는 자체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합동평가에다가 별표. 그래서 여기 지방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위임사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밑줄. 지금 협동평가의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야.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쌍가루 사업의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하는 건데 국무총리가 하는 특정평가를 얘기할 때는 거기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한 평가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무총리실에서 행하는 정책평가의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부분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한 데 결과서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에 공공기관 평가는 외부 평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공공기관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기관 실시란 말 나오죠. 그 형태까지 이건 가져갈 것.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맨 위에 정책평가 기구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요것이 뭐 일반 행정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무원 말고 공무원 일반 행정 시험에서 이게 출제가 나왔는데 참 문제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출제가 나온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좀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출제가 나왔었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복권위원회에서 복권의 발행평가, 기재부 장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공공기관 경영실평가하고 그다음 보조사업평가단, 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사업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합동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채용기관의 위원회,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각각 평가하고 있다. 그걸 좀 숙제에서 가져갔을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획 파트는 여러분들 다음 중 국가 기획에 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기획의 국가 기획을 찬성자, 반대자 논쟁이 있죠. 그 반대자를 대표하는 것은 고전파 경제학을 대표하는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기획경제를 도입했다 그러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을 받고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다고 파악한 게 하이에크예요. 그래서 저서가 노예로의 길이야. 근데 이게 반박을 가한 사람이 누구냐? 헤르만 파이너죠. 아니다. 국가에서 기획을 도입하면은 기획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자본주의 사회는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파악한 게 파이너입니다. 그러면
하이에클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고전파 경제학자가 되기 때문에 큰 정부가 아니라 시장주의를 강조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가 계획에 반대한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잘못했지. 이번에 파이노 반동의 길, 민주적 기획론 주장, 국가 계획 찬성, 메나임 나온 곳에 메나임, 자유 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 민주주의와 기획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자유 사회를 위한 민주적 기획을 주장하였다. 홀콤, 계획적 민주정부론에서 계획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찬성론 입장. 그래서 여러분들 요 3번과 4번 자체에 메나임과 홀콤 같은 경우에도 기획을 찬성한 입장이라는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중 기획의 과정이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목표 설정, 상황 분석 나왔고 기획. 이 상황 분석이 바로 뭐냐? 정보 자료의 수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 전제 설정을 얘기할 때는 화살표 미래의 모형을 설정하는 단계, 미래를 가정하는 단계, 이게 기획 전제 설정이야. 거기에 근거하여 대안 탐색 평가하고 최종적 대안이 이루어진다 해서 답의 형태는 당연히 1번에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7강에서는 정책론, 정책평가까지 해가 정책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8강 때는 조직이론 파트를 중심으로 또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